음, 자, 이어서 조합 마무리 짓도록 해볼 거예요. 유형 10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남은 유형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금방 마무리 됩니다. 네, 설명할 거는 좀 많은 편이라서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뽑는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선택, 뽑기 라는 개념이 들어있으면 이거 그냥 싹 다 조합으로 인식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배열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으면 이건 뭐 순열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순열이라는 건 어차피 뭐니까? 곱셈 법칙, 고배 법칙이 들어간 거라고 인식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고배 법칙 해주면 되고요. 또는 그냥 get은 그쵸? 팩토리얼 이제 써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어차피 쓰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냐, 받아들이냐, 그것만이 문제풀이를 다르게 합니다.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사실 여러분들이 좀 많은 문제들을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유형이 14개밖에 안 되지만 그냥 그걸 모든 전 문제 풀어가면서 여러분들 경험 쌓고 있는 거고요.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반드시 다시 한번 상황을 하나하나 나열해서라도 이해를 하려고 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풀이가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자, 1183번부터 보겠습니다. 어차피 개념적인 건 다 끝났고 유형이 어떠한 형식으로 펼쳐지는지를 볼 건데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정사각형 모양의 창문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정사각형 모양 2개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짜리가 몇 개? 4개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노란색이라고 말을 했고요. 노란색? 노란색 어딨냐? 노란색 하나밖에 안 남았어. 노란색이라고 말을 했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색깔은 모두 다르다고 했어요.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영차. 얘도 있고요. 얘도 있다라고 한 거죠. 보이죠? 뭔 상황인지? 근데 얘를 지금 저기다 붙일 거야. 경우의 수 세래요. 끝입니다. 경우의 수만 세면 돼요. 여기에서 특이한 건 뭐랑 뭐예요?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 모양 다르다. 그렇죠? 두 번째 얘네는 색깔이 같다. 얘네 색깔이 다 다르다. 이 두 가지가 메인이에요. 뭔 생각부터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이해가 안 가면 예시부터 들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고난도 문제풀이의 시작이에요. 내가 여기 노란색이랑 노란색 채웠어요. 이건 끝났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삼각형 4개짜리 붙여야 되잖아. 맞아? 위에다가 뭐뭐 붙일까? 위에다가 뭐뭐 붙여?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붙이자고 했어. 만약. 그쵸?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런 거 중학교, 초등학교 때 뭐 이제 수업하다 보면 많이 묻지 않니?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어딨죠? 안 보이는데? 자, 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삼각형 여기다 붙일 거야. 여기다 붙일 거예요, 삼각형을. 그럼 뭐부터 물어, 너희들? 이 빨간색이라고 할게, 얘가. 빨간색이야. 여기다 붙일 거야. 위에다 붙일 거야. 어떻게 붙여? 그럼 물어보겠지. 어떻게 붙여요? 다 다르잖아. 다 다르잖아. 인식돼요? 빨간색을 이렇게 붙이는 거랑 그럼 파란색이 여기겠죠.
근데 빨간색 이렇게 붙여진다면 파란색은 이거겠죠.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시를 들면서 인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요게 메인은 사실 누구부터 붙이겠어? 당연히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노란색부터 붙이겠지. 근데 노란색에는 뭐가 없어요? 배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은 여기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배열이 생겨요, 순간적으로. 근데 노란색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고르는 건 그냥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그 다음, 근데 선생님 여기도 선택하는 거잖아요. 빨간색이랑 파란색 선택했잖아요. 그치? 선택했지. 선택했어. 4개 중에 2개를 묶어. 4개 중에 누구랑 누구를 같이 붙일지를 정해야 되니까 사실 일을 했어요. 맞죠? 맞아? 근데 얘 붙일 거면 몇 가지 있다고? 이 빨간색을 붙이는 것만 직각이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4가지가 만들어져요. 그쵸? 그러면 파란색은 어차피 빨간색 붙이면 반대편에 바로 붙이면 되니까. 그럼 이 밑에 있는 애들도 뭐예요? 붙이는 거 4가지가 있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그럼 이제 곱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끝이야. 이게 경우의 수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라 그랬어요? 노란색이 제일 덩어리가 크잖아. 근데 얘는 배열이 없으니까 그냥 C라고. 4C2를 고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다가 나머지를 붙여야 되는데 나머지를 붙일 때 뭐부터 한다 했어? 아, 이게 색깔이 4개 있으니까 일단 뭐랑 뭐를 붙일지부터 고민해 봐야겠다. 그게 4C2죠. 근데 이제 붙일 걸 정했어.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붙이지? 색깔은 정했는데 방향을 안 정했네?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함께 붙일 색깔. 이거는 그 색 배치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곱하면 6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4라서 답은 36 곱하기 16. 36 곱하기 16 하면 얼마예요? 576인가요?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보통 방향성을 잘 못 잡아요. 왜냐면은 스토리가 너희들 풀이에는 없거든. 그래서 스토리를 아니 그렇다고 니네 저거 색깔 못 붙여? 아니잖아. 니네 색깔 저거 붙이라고 하면 못 붙여? 아니요, 니네 다 붙일 줄 알잖아. 내가 이거 종이 주고 야 붙여라고 하면 초등학생도 붙여.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에 객관성, 일반성을 부여하는 거라고.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걸 고민해보라고. 그럼 그 고민은 어디서 나온다고? 해봐야 알지. 하려고 해봐야 알지. 그쵸?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직접 붙이려는 것처럼 고민을 해보면서 이걸 어떻게 일반화할지 거기서 규칙성을 이끌어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와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초등학생, 진짜 유치원생한테 주사위 굴리면 이거 몇 가지 나오라고 하면 대답 못해. 주사위 굴리면은 이게 몇 가지인지 어떻게 하라고 돌려보겠지. 그럼 눈치 빠른 애들은 금방 찾겠고 눈치 느린 애들은 천천히 찾겠죠. 지금 너희들은 이 레벨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유치원생이 주사위 굴리는 것처럼 하나하나 해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쵸? 하나하나 하려고 해봐야 돼요. 그런 경험을 더 쌓길 바랍니다. 어쨌든 풀이 자체는 되게 간단하다. 그쵸? 무슨 상황인지를 누가 제일 특이한지를 생각하고 그거부터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알았죠? 이해 가나요? 자, 유형 11.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주제 중에 대표격입니다. 크기 순으로 나열. 나열을 하는데 크기 순으로 나열한대. 이게 무슨 말이지? 크기 순으로 나열. 자, 예를 들어 1, 2,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이 1, 2, 3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걸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래. 하나밖에 없죠. 그쵸? 크기가 있잖아.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하면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케이? 무슨 상황이냐? 예를 들어 1, 2, 3, 4, 5 중에 두 개를 나열할 건데 단 크기 순으로 나열하라고 했어요. 작은 수부터 나열하라고 한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1, 2를 뽑았어. 걔를 나열하는 방법은 12, 1, 2밖에 없습니다. 1, 3을 뽑았어요. 나열하는 방법은 1, 3밖에 없어요. 2, 4를 뽑았어. 나열하는 방법은 2, 4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문제에서 나열이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내가 나열이면 일반적으로 순열이라고 말했지만 얘는 순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 크기 순으로 나열 또는 순서가 정해진 나열은 순열이 아니에요. 조합입니다. 순서가 정해진 나열은 순열이 아니라 조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알았죠? 조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의 메인이에요. 이게 이 문제의 메인입니다. 알았죠? 자, 뭔 말이냐면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1, 2, 3, 4, 5 중에 두 개를 나열하는 경우는 실제로 1, 2, 1, 3, 1, 4, 1, 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냥 5C2가 된다는 거고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섞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섞어요. 예를 들어 여기 4명을 배열할 거예요. 이 A, B, C, D라는 애가 4명을 배열할 건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A는 B의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줘 버려요. 그럼 이건 배열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묻는 거지. A는 B의 오른쪽이라는 게 무슨, 야, 너 A는 B의 오른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BA, CD 이렇게 배열하는 거죠. 더불어 BC, DA 얘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B가 여기 있으면 A는 여기가 오른쪽이잖아. 그치? 오른쪽에 있는 거라고.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배열할 건데? 어떻게 배열할 거야? 섞였잖아. 혼종이잖아. 아까는 5개에서 2개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거라서 그냥 C만 했으면 됐는데, 조합만 했으면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건데? 혼종입니다. 말 그대로 혼종이에요. 혼종이면 뭐부터 할지를 고민을 하세요. 이 문제에서 애초에 A와 B에 대해서만 말했으므로 나라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넷 중에 2자리를 고릅니다. 4개의 자리 중에 2개의 자리를 골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A랑 B를 써요. 그럼 무조건 BA가 쓰여집니다. 왜냐면 A는 오른쪽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거에다가 뭐 하면 돼요? 나머지 2개 배열하면 돼요. 이게 경우의 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섞습니다. 섞는 게 기본이에요. 이 혼종일 때는 조합 먼저 고민하고 그 다음에 배열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를 배열해주면 된다. 그럼 이게 순서가 정해진 나열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섞냐면
문제에서 어떻게 섞냐면 이걸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결국 뽑는 것만 하면 된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R,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흰색, 흰색, 흰색. 이 7개를 배열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배열 어떻게 해요? 이거 배열 어떻게 해? 7개 배열하래. 이걸 어떻게 접근해요? 이거 배열하는 게 뭔 말이냐면 이 셋은 배열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WWW인데 이거 배열해봤자 뭐 이거 순서 바꿔도 뭐 달라져? 아니야. 그럼 어떻게 배열해? 얘네 자리 먼저 뽑는 겁니다. 얘네 먼저 자리 3개 고르고 거기 W 쓴 다음에 나머지 4팩토리얼 해주면 돼요. 알았죠? 이게 순서가 정해진 나열의 예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줘도 되고요. 아까처럼 A는 B의 오른쪽이란 멘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 구분이 안 간다, 배열의 의미가 사라지면 걔네들 먼저 자리를 뽑고 나머지를 배열한다라는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겁니다. 알았죠? 순서가 정해졌다는 건 이런 말이에요. 순서가 정해졌다는 건 그냥 뽑기만 해라, 조합의 의미만 다루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고, 순서가 정해졌다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같은 문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좀 어려운 주제라서 잘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추후에 다루기도 하거든. 그리고 이 문제 중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입니다. 잠깐만. 이 문제를 6이라고 인식해도 되나? 잠시만. 풀이 좀 고민해 볼게요. 자, 잠깐만, 이거 되나? 아니요, 이거 내가 예를 들려고 하는 거는 좀 그냥 조합의 수기가 되겠네요.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문제에서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거에 관련된 문제 1193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학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얘입니다. 1193번처럼. 1191번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93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1191번이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터프니까 이건 1191번으로 풀게요. 어차피 다 고만고만 하거든? 1191번으로 보겠습니다. 1191번은 질문 안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보세요. 1, 2, 3, 4, 5, 6을 배열할 거예요. (1, 2, 3, 4, 5, 6을 배열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함수라고 써 있는데요. 함수라고 써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6개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맨 처음 쓰여지는 게 뭐야? 이게 F1이고요. 얘가 F2고요. F3이고요. F4고요. F5고요. 이게 F6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1, 2, 3, 4, 5, 6 쓰면 돼요. 얘가 만약에 이거를 2, 1, 3, 5, 6, 4 이렇게 썼잖아? 그 말은 F1이 2고 F2가 1이고 F3이 3이고 F4가 5고 이렇게 됐다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배열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1이 F2보다 크다고 했고요. 자, 발음도 말했네요. F2가 F1보다 크다고 했고요. 더불어 F3, F4, F5, F6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했어요. 와, 씨. 얘는 좀 더 꼬아냈네. 자, 보세요. 여기서는 원래 많이 틀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내가 아까 이 1, 2, 3, 4, 5, 6을 배열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함수라서 이런 아이디어가 가능해요. 옆에 하나만 더 쓸게요. 이거 돼요? 안 돼요? 함수에서? 이렇게 쓰는 거 돼요? 안 돼요? 되죠? 맞아요? 같은 거 골라도 되죠? 그쵸? 즉, 이 문제에서 F1과 F2는 1, 2, 3, 4, 5, 6 중에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두 개 뽑기만 하면 된댔죠? 그래서 6개 중에 2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2개 고르기만 하면 된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에 올 2개를 만약에 내가 5, 6을 골랐어. 그럼 얘 5고 6이야. 만약 이 6개 중에 내가 4, 6을 골랐어. 그럼 얘가 무조건 3이고 얘가 무조건 6이라고. 그냥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조합만 하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입니다. 왜 이렇게 졸지? 다들 정신 차리시고요. 얘가 문제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 여기 등호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등호가 있다는 것. 무슨 말이냐? 이 F랑 F6이, F5랑 F6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내가 뽑을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나눠줘야 돼요. 첫 번째, F5랑 F6이 다른 경우. 두 번째, F5랑 F6이 같은 경우. 자, F5랑 F6이 다르다면 사실 이런 식으로 그냥 돼 있는 거잖아요. 맞죠? 4개를 골라주면 돼요. 몇 개 중에? 6개 중에. 그쵸? 6개 중에 4개 골라서 예를 들어 1, 2, 3, 6 고르면 여기 1, 2, 3, 6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6시 4, 6시 2, 15가 됩니다. 자, 근데 F5랑 F6이 똑같다면 얘 똑같다면 사실 얘는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3개만 골라주면 되죠? 그래서 6개 중에 3개 골라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20이 되겠죠. 즉, 이 오른쪽 거 4개를 고르는 방법은 35개가 되고 왼쪽 거를 고르는 방법은 15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한테 이제 구하라고 하는 답은 저 1, 2랑 3, 4, 5, 6을 동시에 고르는 거잖아요. 15 곱하기 35인 525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달라지므로 등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케이스를 나누어서 해주며 어쨌든 순서가 정해진 나열은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기 때문에 그 조합의 의미로서 뽑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자, 이어서 도형 개수 센 문제 1206번.
자,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점을 2개만 고르면 됩니다. 점을 2개만 고르면 돼요. 그게 직선이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이 2개를 고른 직선과 이 2개를 고른 직선이 결론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거죠. 왜냐면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즉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저 점 2개를 선택만 하면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중복이 발생한다라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의 개수 구할 때는 우리는 중복되는 것만큼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6이 2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 셋 중에 2개 고르는 경우들은 싹 다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고르는 것도, 얘를 고르는 것도, 얘를 고르는 것도 전부 다 한 가지 직선을 마련하니 하나 빼고는 싹 다 빼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중복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시켜주기 위해 한 개는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여기에서 그릴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세 점 중에 2개 고른다고 하면 3개가 되잖아. 그치? 하나인데 계산으로 하면은 3개가 나와. 그래서 2개를 빼줘야 돼. 그 2개를 빼준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3시2 중에 하나 빼고 나머지는 빼겠다. 근데 문제는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가지수가 2가지라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런 경우가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 그래서 중복 발생하는 경우가 2가지 있다라고 해주는 거고, 15에서 4를 빼주는 11개가 내가 찾는 답이 됩니다. 물론 직접 써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런 식으로 직접 세도 됩니다. 네, 이렇게 직접 세는 것보다 공식으로 푸는 게 빠르다는 거죠. 왜냐면 고작 6개만 줄 리가 없거든. 자, 그러면 직선의 개수만 우리가 세냐? 그렇지 않다. 여기서 삼각형 개수를 세는 경우도 있는데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점을 3개 선택해야 됩니다. 이때는 그럼 문제가 뭐냐?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 말이냐? 이 세 점을 고르면 이거는 일직선이지 선분이지 삼각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6개 중에 3개를 고르는 상황 중에 저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그래서 세 점 중에 3점을 고르는 경우는 빼줘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중복이 발생해서 하나 빼고 나머지를 빼주는 게 아니라 싹 다 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빼버려야 됩니다. 싹 다 제외시켜야 돼요. 그게 이 둘의 차이예요. 그게 이 둘의 차이입니다. 이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문제는 이제 1206번은 다시 쓸게요. 1206번은 얘랑 관련이 없는 풀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앞에 있는 문제를 아예 못 풀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했고요. 1206번은 볼록 N각형 대각선 개수가 35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학교 시험에도 종종 나와요. 근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대각선 개수 우리가 중1 때 배웠죠? 대각선 개수 어떻게 세요? 졸고 있는 사람이 말해볼까요? 정은아? 대각선 개수 어떻게 세요? 중줄 맞죠? 대각선 개수 어떻게 세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어떻게 세시냐고요?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건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쵸? 2분의 n 곱하기 n-3이에요. 그게 35란 거고, 그래서 n 곱하기 n-3이 70이고요. 그래서 n이 10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중1 때도 푼단 마. 중1 때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고1이니까 맞지? 왜 그런지 좀 이야기해 볼까요? 왜 n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3이죠? 왜?
2분의 n의 n-3이야. 왜? 왜 그러냐고. 응? 얘들아. 대각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둘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요 점을 만약 골랐어. 근데 얘는 대각선을 고르려면 얘를 고르거나 얘를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말고 다른 애들을 골라야 돼. 그치? 다른 애들. 즉 내가 n각형이니까 n개의 점 중에 n개의 점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 얘 말고 다른 애를 하나 더 골라야 되는데 그 다른 애는 자기랑 양옆에 있는 세 개 빼고 나머지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자신과 양옆을 제외해야 돼요. 왜냐면 양옆을 고르면 그건 선분이지 대각선이 아니거든. 그치? 자, 근데 문제는 내가 얘 고르고 얘 고른 거랑 얘 고르고 얘 고른 게 어때요? 동일한 대각선을 의미하죠.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는 게 대각선 개수입니다. 물론 대각선 개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정석이에요. 그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까먹었어도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뭐 답은 10인데 쟤네랑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거까지 기억을 해달라. 알았죠? 저거까지 기억해줘야 된다. 학교 시험에 얘가 나온다라고 말은 했는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나왔었고요. 근데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어. 이거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이유까지. 중학교 때 배웠음이라고 하면은 교수님 뭐라고 하려나? 그치? 잘 모르겠네. 이걸 써줘야 돼요. 자신과 양옆을 제외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n-3을 곱한다. 그리고 나누기 2하는 건 중복 때문에 해주는 거죠. 이어서 1213번. (1213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각형 개수는 어떻게 세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각형 개수는 조금 더 어려워요. 사각형 개수는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얘 유형 하나로 퉁치긴 했는데 주제가 좀 다양해서 나누어서 좀 설명할게요. 뭐 그래도 문제를 풀자면 1213번을 풀 건데 1213번이랑 아예 관련이 없어요. 이 문제 풀이할 때 앞에 있는 유형들은.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면 사각형 개수를 세는 건 당연히 점 4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나네. 학교가 호원고였나 발곡고였나에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자, 10개의 점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달래. 사각형. 점 4개 고르면 되겠죠. 몇 개의 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밖에 없네. 9개 중에 4개 고르면 사각형 돼요? 다? 안 되는 거 누구 있어요? 안 되는 거 누구 있어요? 4개의 점이 예직선상에 있는 거 안 되죠. 근데 그 경우가 몇 가지야? 하나, 둘, 3가지. 그래서 그것만 빼주면 되겠죠. 맞아요? 아니죠. 또 뭐가 빠져요? 3개가 일직선상에 있고 한 점만 따로 있을 때, 즉 하나, 둘, 셋, 4개 고르면 이거 삼각형입니다. 사각형이 아니에요. 걔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개의 점 중에 3개를 고르고 4개의 점 중에 3개를 고르고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 3가지에 대해서는 또 빼줘야 됩니다. 그럼 다 사각형 돼요, 이제? 이제 이 정도면 다 돼요? 네, 다 됩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 까다롭다면 어떻게 풀 수 있냐? 모양이 어떻게 제시되냐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아예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풀기도 하냐? 그냥 변마다 점 2개씩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개 고르고 여기에서 2개 고르면 이러면 안 되죠.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이런 식으로 고르면 사각형 되고,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골라도 사각형 되고, 맞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골라줘도 되죠. 물론 얘가 더 깔끔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건 케이스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줘야 된다. 자, 그냥 점 4개 선택해서 이게 제외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제외시켜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점 4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 빼야 되고요. 더불어 점 3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도 빼줘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풀이인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점을 줬을 때 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평행사변형은 특징이 뭐예요? 평행사변형 특징이 뭐야? 평행한 두 쌍의 대변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냥 가로, 세로가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가로 2개, 세로 2개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는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여기서 사각형 개수, 평행사변형 개수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로, 세로 중에 2개, 가로 중에 2개 고르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로 2개, 세로 2개를 선택한다. 그럼 뽑는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죠. 이게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세주면 됩니다. 똑같이. 헌데 이제 장난질하는 건 뭐냐? 이런 문제죠. 길이가 다 같다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직사각형 개수에서 정사각형 개수 빼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 정사각형 개수는 어떻게 세냐? 라는 게 관건이 되죠. 네, 정사각형 개수는 어쩔 수 없어요. 직접 세야 됩니다. 알았죠? 이건 직접 세는 것밖에 없어요. 오케이? 물론 약간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풀이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직접 세기가 메인입니다. 직사각형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세로와 하나, 둘, 셋, 4개의 가로가 있어서 5개 중에 2개 고르고 4개 중에 2개 골라서 곱하면 돼요. 근데 정사각형은 그냥 직접 세서 빼줘야 된다. 길이가 1짜리인 거, 2짜리인 거, 3짜리인 거, 4짜리는 존재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빼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각형에 대해서는 그냥 점 4개를 고르는 경우, 그리고 평행사변형을 고르는 경우, 직사각형을 고르는 경우 이런 경우가 나뉘어져 있는데 각 경우에 맞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요. 이런 류의 문제 중에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주제가 1213번인데 1213번은 근데 이게 어디 나왔는데? 재작년인가? 근데 어딘지 까먹었어. 어디 학교인지. 보통 못 풉니다. 점이 9개 있어요. 9개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얘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보기를 보니까 10몇 개밖에 안 되나 봐. 많으면 21개. 그러니까 많진 않아요. 자, 어떻게 셀 거냐는 거지. 예를 들어보라 했죠. 자, 예를 들어볼 거야. 얘를 포함하는 사각형. 이게 되죠. 하나. 이해 되죠? 둘.
아씨, 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것도 돼요. 맞죠? 셋. 또 뭐 하지? 이상한 거를 그려봤어요. 얘도 되죠? 네. 더 이상한 거 돼요? 이런 거 되나요? 얘도 되고. 이것도 되고. 맞지? 얘랑 얘를 고르는, 이건 아까 했고. 얘랑 얘는 되나? 이게 되나? 이게 애매하다, 맞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정확한 좌표를 알려줬어요. 여기가 3,1이래. 근데 얘는 지금 8,4라서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그쵸?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3,1이면은 3 대입했을 때 2분의 3이라서 내 관통당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이렇게 얘는 안 돼. 그럼 어떻게 세? 이거 진짜 일일이 다 세야 돼? 다 센 애가 있긴 하더라고. 틀리진 않죠. 근데 못 그리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너희들이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서는 안 되네 라고 제외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건 안 돼.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지금 관통했잖아? 그럼 안 되는 거 제외하고 얘를 포함하도록 내가 지금 사각형들을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에 내 행동에 일반화를 해야 돼. 지금 내가 그린 것 중에 난 단 한 번도 얘를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얘는 무조건 포함해야 돼요. 혹시라고 해서 내 생각을 반추하느라 여기부터 시작해서 얘 안 고르고 고를 수 없습니다. 얘 없으면 무조건 이거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확정이에요. 점 3개만 더 고르면 된다는 거죠. 이건 확정이니까 경우의 수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3개를 어떻게 고르면 쟤를 포함해? 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골랐던 걸 일반화해야 돼. 어떻게? 나 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고르고 있고 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고르고 있으면 이 넷 중에 하나만 고르고 있었어.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있었고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있었고 넷 중에 하나 고르고 있었어. 다시 이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있었고 이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있었으면 이 넷 중에 하나를 고르고 있었던 거야. 쟤는 무조건 포함하고. 그래서 답을 보니까 16이 없어. 왜 없지? 고민을 해요. 왜 없겠어? 안 되는 게 있겠지. 누구? 딱 하나. 얘랑 얘를 고르는 순간 뭐가 돼요? 그쵸? 아까 점 3개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안 된다 했죠? 얘가 하나 제외됩니다. 삼각형 돼요. 답은 15입니다. 이렇게 풀어요. 내가 말했던 게 이거야. 일단 그려보면서 내 행동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어떻게 그리고 있지?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일반화하지? 라는 것을 인식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네, 못 풉니다. 그럼 직접 세는 수밖에 없어요. 뭐, 10몇 개밖에 안 되니까 셀만하죠. 셀만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까지. 이게 1213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수의 개수 이야기하면서 진도는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다 지났네요. 말했다시피 여기 파트가 좀 어려워요. 지금 아까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분할과 분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조합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다 틀립니다. 보통 이거 앞에 있던 거에서 틀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섞이는 거, 순열과 조합이 섞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순열만 있으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조합만 있어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섞이는 순간 많이 어려워지고 특히 이제 조합은 그 뽑는다라는 아이디어 때문에 순열보다 좀 더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네, 다음과 같이 좀 활용들이 많이 어렵다 말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사실 우리가 함수 파트에서도 나왔고 그쵸? 그냥 함수, 1대1 함수의 개수, 뭐 상수함수의 개수 이런 거 앞에서 했었죠. 메인은 얘까지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다채롭게 문제를 낼 수 있어서 기말고사 파트에 더 많이 나옵니다. 함수의 개수에 많이 나오는 첫 번째 주제, 그냥 당연히 알다시피
진짜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는 방법이죠. 자, 정의역에 있는 애가 뭐 m개 있다라고 할게요. 공역에 있는 애가 n개 있다라고 가정할 때 말할게요. 함수라는 건 여기 있는 원소가 얘에 있는 원소를 고르는 방법으로서 이 m개의 원소가 각각을 전부 다 n개씩 고를 수 있기 때문에 n의 m제곱이 됩니다. 간단히 이해할게요. 다시 1, 2, 3이 있고요. 1, 2, 3, 4가 있으면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근데 그냥 함수면 아무 조건이 없으면 얘인데 당연히 조건이 추가되겠죠. 첫 번째 조건. 자,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함수라는 건 어떤 함수예요? 어떤 함수야? 치역이 하나, 즉 몰빵하는 함수입니다. 몰빵. 그러니까 얘네가 합심해서 하나만 골라야 돼. 그럼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야? 4개. 여기에서는 n개라고 말을 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항등함수의 개수. 항등함수의 개수는 당연히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n과 m이 같아야 돼요. 다르면 항등함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항등함수는 오로지 하나뿐이에요. y는 x. 네 번째, 여기에서부터 이제 순열과 조합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죠.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 1, 2, 3에서 1, 2, 3, 4로 가는 경우인데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쵸? 그럼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개? 4개. 그럼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얘 빼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얘는 2개 중에 하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이게 n개 중에 m개를 고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n이 m보다 더 크겠죠. 그래야지 1대1이 되겠죠. 자, 5번은 뭐냐면 순서가 정해진 함수라고 표현할게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씁니다.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아까 말했죠. 근데 순서가 정해진 함수, 즉 순서가 정해진 배열은 뭘 의미한다 했어요? 조합입니다. NCM이에요. 자, 다시 여기서 1, 2, 3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인데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F1이 F2, F3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함수는 뭐만 하면 되냐? 치역만 3개 고르면 알아서 고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의 의미가 없어요. 순서가 정해졌다는 건 배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뽑기만 하면 됩니다. 뽑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함수는 NCM, 다른 말로 그냥 치역만 선택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에는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얘라서 이것까지 설명하도록 하죠. 6번. F랑 F 인버스가 같은 함수. 이건 내가 앞에서부터 설명도 했던 것 같아요. F랑 F 인버스가 같은 함수의 개수. 이건 다른 표현으로 F랑 F 인버스가 같다는 건 F와 F를 합성했더니 X가 나온다라는 표현으로 하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F랑 F 인버스가 같은 FFX가 X가 되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냐? 이건 아이디어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한 번에 못 풉니다. 어떻게 푸냐?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하죠. 그냥 이렇게 말로 할게요. 자신을 선택하는 경우 또는 교차 선택하는 경우만 존재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돼요. 자신을 선택하는 경우랑 교차 선택, 이거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얘까지 쓰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개가 교차를 선택하는 경우, 이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이 경우만이 합성함수가 x가 되게끔 해요. 물론 학교 시험에서 이게 실제로 저기 옆 동네 선덕구라는 곳에서 나왔던 문제는 이걸 너무 심심했나, 이게 너무 시시했나 봐. 그래서 참고로 이 주제는 센 시단계에 있죠. 고양국제고에서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ffx가 x가 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경우의 수율을 물어봤어요. 고양국제고에서. 근데 선덕고란 곳에서 심심했나 봐.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네, 이게 문제였습니다. f7x라는 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7번 합성한 거죠. 7번 합성해서 x 되는 거 찾으라는 게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엄청 괴랄하죠. 근데 다행히도 이거는 여기 학교에서 되게 괴랄하게 낸 게 맞고 일반적으로 어렵게 내면은 2개짜리가 아니라 3개 정도를 많이 묻는데 이것도 이 근처에서 나온 적이 아예 없어요. 나온 건 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 합성함수의 결과가 x가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3개짜리, 7개짜리가 나오는 학교들도 존재하는데 다행히도 이 근처에서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고요. 보통 2개짜리를 이렇게 개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정도가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나온다. 자, 그럼 관련된 문제 1222번 보면서 오늘 진도는 마무리할 거고요. 네, 딱 합시다. x라는 애가 1, 2, 3, 4, 5, 6을 이야기했고 y라는 애가 1, 2, 3, 4, 5, 6, 7, 8, 9라고 각각의 정의역과 공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나가 좀 더 중요하나? F3은 5 이상이라고 말했으며 아까 저기서 표현했죠.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고른 것보다 얘가 고른 게 크고 얘가 고른 것보다 얘가 고른 게 크고 얘가 고른 것보다 얘가 고른 게 얘가 고른 것보다 얘가 고른 게 얘가 고른 것보다 얘가 고른 게 크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순서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은 5 이상 고르죠. 맞아요. 즉, 이 3, 4, 5, 6은 이 5, 6, 7, 8, 9 중에서만 선택해야 돼요. 즉 F3, F4, F5, F6이라는 애는 전부 다 5 이상이라는 범위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의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까 순서가 정해진 것은 조합을 뽑으면 된다 했으니 이 4세대에서 5개 중에 4개를 고르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왜냐면 1, 2가 좀 걸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첫 번째, F3이 5를 고르는 경우, F3이 6을 고르는 경우, F3이 네, 이거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F3이 5를 골랐다면 이 4, 5, 6은 6, 7, 8, 9 중에 3개를 고르면 돼요. 더불어 1, 2는 1, 2, 3, 4 중에 2개를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24개가 되고요. 얘는 3, 4, 5, 6이 선택한 애들, 아니죠. 4, 5, 6이 선택하는 애들, 얘는 1, 2가 선택한 애들. 그럼 F3이 6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4, 5, 6이 고를 수 있는 건 3개 중에 3개를 고르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얘가 이걸 골랐기 때문에 1, 2가 고를 수 있는 게 5개 중에 2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개가 되겠죠. 더하면 34개. 이렇게 답이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저 F3이 5 이상이라는 말을 보고 5일 때, 6일 때, 7일 때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적어도라는 멘트, 뭐 이상이라는 멘트는 케이스가 나뉘어진다라고 말을 했죠. 무조건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이 문제를 풀기가 오히려 어려워져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F3이 5인 경우, F3이 6인 경우를 내가 각각 직접적으로 경우를 나눈 다음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서 더해주는 게 오히려 깔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셀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체에서 반대를 빼줘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라는 건 9개 중에서 6개를 고르는 거고 반대라는 것은 뭐냐면 F3이 5보다 작은 걸 고르는 경우 즉 1, 2, 3이라는 애가 저 나머지 4개 중에 3개를 고르고 4, 5, 6이라는 애가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경우를 빼주면 이게 9C 3이니까 얼마죠? 84 그래서 4, 20 40을 뺀 값. 잠깐만. 잠깐만. 9C3 321 987 4 3 12 7 84 그래서 40 얘가 F3이 5보다 작다. 여기가 4개 고르는 거니까 4C3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3개 고르는 거니까 5C3 잠깐만 근데 왜 더 빠지는 게 있지? 왜 더 빠지는 게 있을까? 그럼 44밖에 안 되죠? 10이 더 날라가야 되는데? 12 곱하기 7, 84 맞죠? 4 곱하기 10 F3이 5보다 작다 4C3 4 곱하기 5, 6, 7, 8, 9 5개 중에 3개 40 아 이것도 이렇게 해줘야 되네요. 뭐냐면 이것도 어쩔 수 없네. 그게 그거네요. F3이 4를 골랐을 때랑 F3이 3을 골랐을 때에 따라서 F4가 고를 수 있는 게 달라져서 이것도 어쩔 수 없네요. F3이 4인 경우가 나머지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고 얘는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경우 그리고 여기에서도 F3이 3이면은 2개 중에 2개를 고르고 6개 중에 3개를 고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좀 달라집니다.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20이라서 이렇게 50을 빼는 거라 34가 되네요. 이게 반대를 빼면 좀 더 편할 줄 알았는데 그냥 똑같네요.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문제를 세줄 수 있다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냥 다 풀어오세요. 행복한 1등급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조합 행복한 1등급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알았죠?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서술형은 빼고 풀어오는 거예요. 천천히 해보기 바랍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시험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여러분 실력 테스트 하려는 거니까 뭐 너무 쫄지 않아도 돼요.